그래요. 자, 이번에는 전승준 군이 헤시안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 정리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 계열 1학년 전승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요, 헤시안 매트릭스라는 것에 대해서 N차 행렬에 대해서까지 다룰 수 있는 세이지 코드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게 사실상 코딩하는 과정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수업의 특성상 별로 맞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위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제공하셨던 프로젝트의 가능한 범위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이 6번 아모론이라는 부분과 14번 다변수 함수의 로컬 익스트리마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아모론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을 때는 선형 내수학적 지식에서도 기초적인 행렬 연산과 정수로운 분야가 결합된 분야였고, 헤시안 매트릭스, 즉 다변수 함수에서의 로컬 익스트리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들을 법한 미적분학과 선형 내수학의 2차 형식, 대각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적인 선형 내수학적 지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각화를 이용하는 이 헤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헤시안 매트릭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들이 크게 이 세 가지인데요. 아마 대부분이 아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고, 위에 테일러 급수의 경우에는 미적분학 1을 수강한 학생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테일러 급수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울 수 있듯이 어떤 함수는 임의의 x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를 더 공부하다 보면 그 변수가 n개인 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한 경우로 변수가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푼 형태랑 테일러 급수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헤시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물론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다뤄보진 않은 내용이 바로 이 2차 형식인데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사실 2차 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우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학기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인 대각화와 연관지어서 어떤 것에 실생활에 적용되는지는 잘 배우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이 헤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중에서도 대각선 행렬 뒤로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그 고유값이 원래의 행렬과 같다는 성질과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 A는 대칭 행렬이다 라는 것과 동시인 명제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헤시안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의 추억이 아마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거를 풀 때 저희는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크리티컬 포인트, 즉 극점을 한번 구한 뒤에 그 근처에서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점이 극대점인지 극소점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코드를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이런 코드를 만든 게 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러 급수 이런 쪽과 선형 내수학적 지식은 아직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너무 내용을 길게 잡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대략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 이 코드를 통해서 그 극점이 어디고 극점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이렇게 플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코드를 처음 만든 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개의 변수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연구가 됩니다. 똑같이 극점을 찾은 뒤에
그 근처를 확인하는 것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거에서 이제 헬시안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는 2차 항까지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 극점 근처에서는 미분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이 앞에 1차 항에 대한 성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남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 2차 형식의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근처와 그 극점 사이의 함수값의 차이는 이런 2차 형식의 식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드디어 선형 내수학 시간에 배웠던 2차 형식을 정말 다른 분야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이 이 가운데 있는 2x2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 행렬은 직교 내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직교 행렬 P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대각화가 가능하고, 이 마지막에 있는 식을 행렬을 풀어서 하나의 항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곱수에다가 고유값이 붙은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제곱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크다면 그 근처에서는 무조건 함수값이 그 극점의 함수값보다 크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그 극점의 함수값보다 작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극대 극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헬시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두 개인 함수까지는 저희가 3차원 공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거 사실 3차원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나중에 혹시 제가 아이캠퍼스 Q&A 올려두셨으니까 관심 있으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도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번부터 발표됐어. 지금 어디서 파이어폭스에서 3D가 잘 돼요. 예.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변수가 두 개인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극값을 찾거나 그 극값이 최소를 갖는지, 극소를 갖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는 극소점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는 극대점이 되는 안장점을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장시켜서 최종적으로는 5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게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게 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착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 있던 세이지 코드에서는 변수가 2개, 3개인 경우에까지밖에 다루지 못했는데, 헬시안 매트릭스라는 선형 내수학적 지식과 미분 적분학적 지식을 결합시킨 이 지식을 이용하여서 변수가 5개가 넘는 함수에 대해서도 극소점을 찾고 극대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든 게 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세이지 코드를 만들어서 변수가 5개까지 되는 코드에까지 확장을 해보았고요. 이걸 약관만 수정하면 5개뿐만 아니라 10개, 100개가 되더라도 이러한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는 코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교수님께서 대각화를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는 하셨지만 선형 연립방정식 이외에 어떤 분야에 이용될지 잘 감이 오지 않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선형대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더 이용될 수 있는지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점에선 감동적이고 수학이 예술이다라는 말이 체감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배우기만 했으면 느끼기 힘들었을 감동을 이 프로젝트를 도전해 보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전승주 군이 아직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하다 보면 자네들이 이용한 게 자네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코드들도 또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컨텐츠도 이게 다른 참고 문헌이 있잖아. 네. 그 참고 문헌을 꼭 언급을 해줘야 돼. 그 참고 문헌에서 어떤 자료를 받고 어떤 코드를 봤는데 그건 이거다. 그걸 활용해서 나는 어떤 새 걸 했다 하는 걸 해서 리퍼런스를 달아줘야지. 아니면 그게 요새 얘기하는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는 리터처 서베이를 꼭 하고 그걸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서치라 그래요. 리서치가 의미가 뭐예요? 다시 찾는. 서치하고 또 서치하고 또 서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거 풀면 좋겠다.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하면 그냥 만드는 건 연구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발명이나 뭐 이런 거고 연구는 그렇다 그러면 그걸 남은 어디까지 했는지를 다 찾아보고 그리고 또 찾아보고 리서치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찾을 게 없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게 없는 거 같은 거 없는 부분인데 자기는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부분을 남이 한 거에다가 남이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다 찾아봐도 이거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새로 요걸 보탰다. 그거 해야 그게 연구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이거는 아참 표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코멘트 하세요.